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상담 실제 두 번째 강의,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한 상담 사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시 사례 차트는 학생 성적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 대학을 추출할 때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위에 상단의 수시 사례 차트를 누르시고요. 주의할 점은 계열을 반드시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학생 등급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 모든 대학이 추출이 됩니다. 이 대학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요. 필터 조건 내 합격 사례를 100분위 기준으로 최고에서부터 최저까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고려대학교인데요. 보시면 이 선 맨 위가 최고, 선 맨 하단이 최저입니다. 근데 아마 최저를 보시면 4점대 후반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려대학교가 4점대 후반까지 합격하느냐, 사실은 이 대학 내 모든 전형의 합격 사례를 다 조회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통합전형이라든지 논술전형의 합격 사례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4등급대 후반의 합격 사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운데 네모 박스인데요. 이 가운데 네모가 75에서부터 25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가운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성적대다. 그러면 요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대학을 선택하면 선택 대학 내 모집 단위별 모든 전형과 학과가 다 연결이 되고요. 이 수시 사례 차트는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형별로 또는 학과별로 또는 대학별로도 이 학생 성적대로 지원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잡을 때 매우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형 추출 및 대학별 등급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한 상담 사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지역의 인문 계열로 지원 가능 대학을 찾아달라는 학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인 계열을 선택하고요. 서울 지역 선택하고 그다음에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학생 성적대에 합격 사례가 있는 서울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려대학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학 내에 있는 이 학생 성적대로 합격 가능한 모든 학과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대학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경영대학 내에 지역균형 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상세 페이지 상단에서 주요 입학 정보의 변경된 부분을 봐야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죠. 전년도 학생부 80, 서류 20에서 학생부 90, 서류 10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지 않겠지만 최저학력 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보시면 주요 입학 정보 하단에서 보면은 전형 방법에서 보면 올해는 학생부 90에서 서류 10, 2025년도 방식으로 보면 학생부 80에 서류 20이죠. 두 번째,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실제 26년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기합 7인데요. 탐구가 하나죠. 근데 2025년도에 보면 세기합 7인데 탐구가 2과목 평균이죠. 그렇죠. 즉, 수능 체제가 완화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입학 정보에서 전형 요소라든지 최저학력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대학 70% 컷을 확인하시고 사례 점수하고 내 점수를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전년도 학생부 80이니까 전년도 사례 점수를 보면 80점 만점이고요. 올해는 학생부 90이니까 올해는 환산 점수가 9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형 요소가 바뀌어서 환산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와 같이 사례 점수로 상담이 불가능하고요. 사례 등급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이수단이 반영한 사례 등급으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 컷을 찾고 합격자 최저점을 찾고, 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70% 컷은 사례 등급 1.36, 79.43이고요. 합격 사례는 총 109건 있습니다.
레인지 범위를 보면 사례 등급은 1.01부터 1.44, 점수로는 79.98에서 79.30. 자,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환산 등급은 1.44, 점수는 88점이죠. 이처럼 전형 요소가 바뀌어가지고 사례 점수로는 비교해서 상담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 비율 변화로 사례 점수로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례 등급 또는 이수단위 반영한 정교과 등급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년도 합불 사례 중에서 서류가 20에서 10%를 줄였죠. 전년도에는 서류 영향이 좀 있어서 등급 역전 현상이 많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 10%로 등급 역전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수능 체제가 세계합칠 탐구 2개에서 세계합칠 탐구 하나로 완화됐으니까 아무래도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되면 입결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사례입니다. 원광대 지역인재 의예과를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입니다. 자, 수시 사례 차트를 활용해서 지역을 전남북 광주로 놓고요. 계열을 자연과학계열로 놓고 검색을 눌렀더니 이렇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원광대학교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광대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예과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의예과 중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상단에 위에 보면은 주요 입학 정보에서 변경된 게 보이죠. 첫 번째 모집 인원이 32명에서 17명, 15명이 줄었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여기 자세히 열어보시면 삼합 온대 탐구 2개 평균에서 탐구 하나로 완화가 됐어요. 자,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줄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늘어났던 의대 1,500명이 다시 회귀가 됐어요. 그래서 의대 모집 인원이 줄었죠.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은 더더욱 입결이 전년도보다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전전년도라든지 또는 3년 전의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광대 지역인재 의예과는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해인데 사례가 작년 것밖에 없죠. 그러나 작년 사례 입결을 놓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도보다는 훨씬 더 입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70% 컷 1.3 보시고요. 사례 점수, 그다음에 내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0% 컷, 50% 컷, 합격자 최저점, 제가 상담한 학생의 내 점수를 확인하고요.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까지 띄워놓고 상담을 합니다. 자, 대학의 50% 컷이 1.27, 596.96이고요. 70% 컷 1.3, 596.6이죠. 이 합불 사례 있을 때 총 27건이 있는데요. 합불 사례 건수의 등급을 보니까 1.18부터 1.59까지 있고요. 598에서 593.55까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학생은 1.46이고요. 594.86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봤더니 후보 3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불 사례 중 32번이 있어서 32번에 1.59, 599.55죠. 여기는 충분히 합격한 게 맞죠. 후보 38번은 떨어졌겠죠. 그러면 자, 이 후보 32번의 성적, 만약에 최저의 변화가 없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 이 70% 컷 정도의 위치에서 써서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 70% 컷과 최저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이 값에 있는 학생도 뭐 완전하게 합격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써서 합격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15명으로 줄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세계합 5에서 탐구 2개, 탐구 하나로 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입결은 최대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46인 학생이 쓴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었고 수능 체제가 완화됐으니까 이 성적이 절대 안정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도 상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 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1.4 또는 1.3에 가까운 성적이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충분히 해석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의예과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북대 의예과 지역인재 교과전형, 전남대, 조선대 이런 데와 상호 영향을 받는 이러한 대학이다 보니까 올해 수능의 난이도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 그 다음에 경쟁률,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전북대학입니다. 전북대학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입니다. 수시 사례 차트로 먼저 계열, 공학계열입니다. 이 학생 공학계열 놓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 성적대에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와서 전북대를 클릭을 했고요. 전북대 내에서도 공학계열 1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인재 전형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가기로 가서 먼저 상단에 실제 변화, 모집 인원에 큰 변화 없고 수능 최저에 변화 없고 전자대 반영 교과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 전북대학교가 바뀐 게 있습니다. 진로 과목 반영 방법이 변경됐어요. 전년도에는 가산점으로 1.5점을 줬지만 올해는 10% 환산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 당연히 사례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공학계열의 70% 컷 등급과 점수 보고요. 사례 점수 보고요. 그다음에 70% 컷의 위치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하면 50% 컷이 3.74, 70% 컷 3.91, 전체 합격 사례 건수는 294건이고요. 1.97부터 4.05까지 사례 등급이 있고요. 점수로는 998에서 990.43까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등급은 3.61이고요. 991.62예요. 아무래도 70% 컷 안쪽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공학계열 1이 성적이 생각보다는 높았어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자, 그 이유가 보니까 공학계열 2하고 경쟁률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학계열 1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대1이었고요. 공학계열 2는 3.7대1이었어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 공학계열 2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공학계열 1이 더 높았어요. 공학계열 2의 성적을 보면 3.98, 4.27이에요. 공학계열 1이 3.74인데 3.98이었고 공학계열 2가. 70% 컷은 공학계열 1이 3.91인데 공학계열 2는 4.27이었죠. 저희가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경쟁률이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저희가 예상한 사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공학계열, 이 계열 모집이 생기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했냐? 3개년간 공학계열 1 학과에, 이 20개 학과에 전체적인 50%컷, 70% 컷을 전부 다 평균을 내서 이 공학계열 1 학과의 평균이 약 한 3.94 정도 될 것이고 공학계열 2는 3.62 정도. 공학계열 2는 4개 학과였고 공학계열 1은 약 한 20개 이상 학과였죠. 그래서 이 20개 이상 학과의 3개년도의 평균값이 3.94였고 공학계열 2는 3.6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실제 결과는 공학계열 1이 3.62, 공학계열 2가 3.9였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나타낸 이유는 뭐냐? 바로 경쟁률인데요. 전년도 일반 전형의 경쟁률 공학계열 1이 6.6, 공학계열 2는 3.61, 지역인재 경쟁률 공학계열 1은 6.0, 공학계열 2는 3.71. 즉 경쟁률이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올해 공학계열 1과 2 어느 전형의 입결이 더 낮을 것이냐? 당연히 경쟁률이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학계열 2가 입결이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70% 컷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북대학교의 반영교과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반영교과 상세를 누르시면 2026년도 여기 보면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어떻게 10%죠. 즉 계산식이 들어갔죠. 반면에 2025년도에 반영교과 상세를 누르면 진로 반영 방법은 뭐냐? 가산점 A 1.5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북대학교가 반영교과 상세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가산점을 줬지만 올해는 산출식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볼 때 이 사례 점수, 즉 이 전년도 사례 점수는 가산점이 들어간 거고 올해 환산 점수는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사례 점수는 정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냐? 이 사례 등급, 즉 전년도 환산 사례 등급과 내 등급의 사례 등급 또는
이수단이 반영한 국영수 4과 이 등급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사례 네 번째인데요.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라는 겁니다. 자, 종합 전형의 상담 사례입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종합 전형에 산출된 등급은 이수 단위를 반영한 전교과 등급입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냐? 먼저 수치화된 해석으로 저는 상담할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경희대 자료인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각 학과에 70% 컷과 50% 컷이 있죠.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내신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그다음에 면접까지 포함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죠. 그래서 합격자들의 내신의 스펙트럼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각 학과별로. 그러나 촘촘하게 모여있는 내신 등급 대가 있죠. 예. 이게 바로 가장 많이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높은 등급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등급대가 대략 한 50%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응용 영어 통번역학과는 유독 좀 낮죠. 여기는 아무래도 외고의 영향이 커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어 통번역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1점대 후반에서부터 2점대 초반에 그 최종 등록자의 등급대가 뭉쳐 있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립대학인데요. 서울시립대학은 친절하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합격자 내신 등급 분포대로 각각 따로따로 발표해 줍니다. 종합전형 1과 2지만 대략적으로 일반고는 2점대 초반, 자사고는 3점대, 특목고는 4점대에서 5점대까지. 자연계열도 보면은 일반고는 2점대 초반, 자사고는 4점대, 5점대 초반까지, 특목고는 6점대까지. 그래서 실제 최종 등록자의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실제 등록한 교과 성적대를 보면 2등급대 초중반, 3등급대 중반, 4등급 초반, 4등급 초반에서 5등급 후반까지. 그래서 이러한 대학에서 발표된 수치화된 어떤 결과를 먼저 선생님께서 숙지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냐. 저는 이제 수치화된 해석이라고 썼는데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국어국문학과의 2025년도 합불 사례입니다. 실제 합분 사례를 좀 보시면 총 18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1등급이 4건, 2등급이 11건이에요. 3등급, 4등급도 있지만 대부분이 1, 2등급에 해당되죠. 두 번째, 2024년도에 합불 사례가 총 20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1등급 5건, 2등급 13건. 즉,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어느 등급대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먼저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먼저 밝혀드리고요. 상담 프로그램 안에는 서류와 면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제시된 어떤 수치화된 자료를 이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종합전형을 상담할 때 전년도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곱해서 전체적인 전년도 지원 인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시 합불 사례 건수와 비교하여 실제 지원 비율을 파악하고 내가 상담하는 학생의 이 등급이 총 지원자 중 몇 등인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건 건국대학교의 자기추천 전형의 사회환경공학부인데요. 전년도 35명 모집에 경쟁률이 20.46대 1입니다. 그러면 35명 곱하기 20.46대 1이라면 전년도에 716명이 총 지원 인원이죠.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에 있는 합불 사례 건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00건수입니다. 이는 전체 716명에서 400건은
전체 지원자 중 55.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합불 사례에서 제가 상담하는 학생의 등급이 2.71인데요. 400건 중에서 사례 등급으로 소트를 시켰을 때 2.71이 165등에 해당이 됩니다. 즉 400건수 중에서 400명 학생 중에서 2.71의 등급을 가진 학생은 165등이죠. 이거를 전년도 전체 716명 중으로 다시 변경을 해보면 295등에 해당이 됩니다. 즉 따라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2.71등급의 학생이 전년도에 자그마치 약 300명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는 1단계 서류평가가 3배수예요. 작년에 35명이죠? 35명 곱하기 3배수 하면 105명. 즉 전체적으로 서류평가에서 105등 안에 들어야 1단계 서류평가가 통과가 되는데 서류평가는 아니지만 이 학생의 등급의 위치가 자그마치 295등이에요. 그렇다면 따라서 내 서류가 매우 우수할 때 겨우 1단계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을 이 통계 자료로만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이 학과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통계치를 보니까 너가 쓴다 하면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는 상향 지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학생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사회환경공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수학과학 성적, 그 다음에 세특,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내용, 그 다음에 종합의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선생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상담 참고 사이트 하나를 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던 그다음에 고3 담임을 많이 해봤던 선생님께서는 큰 걱정이 되지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까지 이 성적대,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교육에서 만든 초간편 여성적 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선생님께서 아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이 내일교육의 초간편 6장 책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열과 등급만 내신 등급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열을 자연계열 또는 인문계열,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은 여기에 촘촘히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자연계열로 놓고 2.1에서 2.4등급 정도 학생이라고 놓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과, 종합, 논술인데 이 중에 교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1에서 2.4등급의 교과 전형에 합격한 지원 가능한 합격한 사례가 있는 대학들이 쭉 이렇게 약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이 설정한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 및 전형을 찾아주고 전형 방법, 이 아래 보시면 자세한 전형 방법이라든지 반영 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숭실대학 성적 학생부 우수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문 진학 상담 교사의 합격 팁, 그래서 숭실대는 최저 기준을 완화시켰죠. 그래서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3그룹 대학 중 유일하게 최저 기준의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즉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유의하자라고 하는 교사의 합격 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학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수시 분석 기사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숭실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간편 6장 책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내가 상담하는 학생의 이 내신 등급의 이 정도 계열의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에 작년에 합격한 사례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그 등급들, 그 다음에 전형에 대한 정보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그 다음에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년도 70% 컷과 실제 다양한 합분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그래도 큰 실수 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진로진학협의회에서 만든 센지랑 퓨립인데요. 여기 이 자료를 클릭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무전공이나 첨단학과 이런 데를 클릭해 보면 자율전공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서울 쪽 첨단학과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요런 이 자료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서 같이 상담을 진행하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 생각됩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시 상담을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의 변화, 전형 방법의 변화, 반영 교과의 변화, 진로 과목 반영 방법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실제 수시 상담을 진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과 실제 합불 사례, 70% 컷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수시 상담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시 상담 실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